시간만 있으면은 제가 이 물류센터들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을 다 틀어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센터 구축했던 것 중에서 이게 오산에 있는 동양 최대 규모,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물류 자동화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스템적으로도 앞서 있는 게 오산 센터였었어요. 이게 2007년도에 완공을 했었는데 거의 한 2천억이 넘게 들어갔었어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체들이 물류센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런 데들은 그냥 창고로 많이 운영을 했고, 아니면은 허브센터라고 한두 군데였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거는 이마트, 롯데홈플러스는 제가 운영했던 것만 하더라도 1년에 6조에서 7조 정도의 그런 상품을 핸들링 했었고, 물류를 통해서 점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물류센터가 고도화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운영을 못하는 유통업체가. 그래서 국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통운이 아니라 이마트, 롯데홈플러스, GS 이런 유통 전문 업체들이 물류센터에는 굉장히 고도화의 작업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선품질혁신센터라는 건데 이건 잠깐 보여드릴까요, 한번? 자, 잠깐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평에 있습니다. 증평에서 2018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이것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센터였었어요. 그냥 우리가 농산물 센터 그러면은 그냥 창고에다가 저온 창고, 냉장 창고, 냉동 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CA라는 게 있는데요. 이 CA가 30개 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CA라는 거는 칼슘이 아니라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라는 용어인데 대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 굉장히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과나 배 같은 거, 키위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그냥 먹지만 생물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숨을 쉬어요. 배추는 1분에 60번 숨을 쉽니다. 사과는 품종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40번, 어떤 거는 45번 숨을 쉬어요. 일테면은 냉동인간처럼 오랫동안 추운 데서 이렇게 막 냉동 얼려버리면은 그냥 싱싱하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냉동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냉동을 시키지 않고 이 창고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사과하고 배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하남에도 만약에 여기에 뭐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그걸 물류센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밖에 보관을 못 해요. 사과는 좀 오래 보관하죠. 사과는 오래 보관하지만 여러분들이 8월달, 9월달에 사과를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7, 8월달에 드시는 사과는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작년에 수확한 거를 거의 한 10개월 정도 뒤까지 있다가 먹으니까 그게 퍼석퍼석해요. 수분도 빠지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과가 잠을 재워요. 60번 숨을 쉬는 거를 50번, 30번, 20번 찾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사과를 1분에 5번만 숨을 쉬게 억제를 해요, 호흡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늙는 거는 산소 때문에 늙는 거거든요. 호흡을 하니까 늙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억제가 되니까는 저 사과는 여기에 놓고 1년 동안 있어도 들어갈 때랑 똑같이 아주 수분도 많고 아주 달아져요. 굉장히 이게 고품질의 사과를 계속 보관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최근에는 여기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은 제가 나오기 전에 양파 같은 건 원래 여기다 보관 안 해요. 양파는 가격이 싸니까. 근데 농산물 가격이 어떻습니까? 양파가 한 망에 2,000원짜리가 순식간에 몇 달 만에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배추 한 폭에 2만 원 가듯이. 그래서 최근에 요 물류센터에다가 양파를 한 100톤 이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양파를 100톤 집어넣고 20억짜리 양파가 딱 3개월 만에 60억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 진짜 양파 뭐 풍년이면은 갈아엎고 막 흉년이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날리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그걸 정확히 예측해서 적당한 시기에 여기다가 물량만 잡아 놓으면은 그 자체가 물류센터가 돈을 벌어줘요. 우리가 생각했던 물류처럼 옛날의 물류가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저 막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시기만 잘 찾으면은 그게 나와요.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그래서 매년 보면은 양파 갈아엎고 매년 배추 갈아엎고 그러는데 한번 갈아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예외 없이 폭등합니다. 아시죠? 갈아엎으니까는 이제 없는 거예요. 풍년이라 가지고 좋아했더니 가격이 막 거의 뭐 이거 수매하는 그 비용도 안 나오니까는 갈아엎어 버리는 건데 그거를 저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센터를 만들 때 담당자가 있어요. 사과 담당, 키위 담당, 그리고 채소 담당이 있었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사과가 350만 톤이 나와요, 1년에. 대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경북 지역에서. 다만 이제 그게 점점 올라와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과의 품종에 따라 가지고 산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 품종의 사과를 동시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사과를 집어넣고 그래서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가격이 가장 좋았을 때 파는 겁니다. 즉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제철이 제일 쌀 때예요. 제일 쌀 때 품질도 좋을 때 그 왕창 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묵히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겁니다. 이거 은행 이자가 지금 무슨 뭐 1년에 2, 3% 나오는데 이거 진짜 2, 3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된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올해 비가 얼마큼 올지, 일조량은 얼마나 될지 이 사과의 품종에 따라서 부사는, 홍옥은, 아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얘기 드린 조성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벌써 한 5년, 6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가격이 많이 찾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감자, 고구마, 호박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류센터를 한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남에서 나오는 질 좋은 농산물로 진짜 우리 프레시, 콜드체인, 신선 물류도 하고 싶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로컬 푸드만으로도 이 가격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왜? 여기는 하남이니까. 서울이니까. 사실은 서울이죠. 물류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데다가 저런 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물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샤인머스켓이 한때 진짜 가격이 엄청났었어요. 지금 폭락했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좋다 그러면 다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울토마토 갈아 엎어버리고 다 샤인머스켓 씹어버린 거죠. 지금은 또 아주 가격이 또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 샤인머스켓이 지금도 중동이나 중국의 부자들은 한 송이에 10만 원 넘어요. 한 송이에 12만 원씩 합니다. 한 송이에.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여러 좋은 상품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혼자 안 되겠죠. 혼자 살려고 그러면 저게 이마트도 있고 롯데도 있는데 저게 어려운 게 물량이 그만큼 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1년 내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마트, 롯데마트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회사에서 한계가 있어요. 롯데마트에 있는 100개 매장, 이마트에 있는 뭐 100개 매장, 거기에다가 납품한다는 걸로 저 거대하고 첨단 설비가 돌아가면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공동물류기 때문에 이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롯데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납품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도 다 납품할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도 갈 수가 있는 이런 구조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협도 이마트도 롯데도 실패했던 거는 자사건만 하다 보니까는 물동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물류로 극복할 수 있다면은 차세대의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물류센터인지 공장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 슈퍼마켓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고기를 썰어가지고 한 근주에 없습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저런 APC라 그러는 가공물류센터에서 다 규격화돼서 우리가 라면 사듯이 그렇게 상품화돼서 나오는 거의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때 축산 담당자 구하려고 했는데 월급이 뭐 4,500이라도 안 와요. 그거 하기 싫어해요. 수산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물류 형태가 이렇게 중앙에서 자동화되고 저렇게 가공을 해서 원물이 들어온다 그러죠. 원물이 들어와서 그걸 세척하고 절단하고 포장까지 해서 상품화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이 신선 물류에 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보시면은 지금 1인 가족 시대잖아요. 지금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어가고 있고 아마 한 20년 있으면은 1인 가구가 이제 50%를 넘어갈 텐데 10년, 20년 안으로는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포도 반송이, 양파 3분의 1개.
당근 20g.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뭐 마트에서 샀던 것처럼 이렇게 막 뭉텅이로 사는 게 아니라 딱 소포장이 돼서 요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류센터가 아니라 물류센터가 피코크처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하나로마트 가보면 로컬푸드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하남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모아서 저는 그걸 잘 먹는데 쌉니다. 싸고 푸드도 좋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로컬푸드가 하남에서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여기까지 가져오는 물류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가공하고 포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롯데마트 MD로 있었을 때 고구마를 납품하신 업체분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SCM은 다 만나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고구마인데 이거를 이마트는 3.5kg, 롯데는 4kg, 뭐 홈플러스는 5kg로 갖다 달래. 포장지 다 달라.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통업체에 힘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런 공동물류를 통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혹은 외부 남양주든지 그 더 도시까지 확장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뜻맞는 그런 부분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적은 원가로 훨씬 더 좋은 품질을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햇사례입니다. 햇사례가 품종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햇사례 복숭아 아시죠? 그건 품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이천이라든지 여주에 있는 복숭아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제가 MD 알고 있는데 그 MD하고 같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햇사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당도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 햇사례가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복숭아들은 이마트 롯데 MD들한테 박살나요. 뭐 이거 얼마에 가지고 와? 이거 뭐 몇 킬로짜리 만들어 와? 다 그때 쩌절매요. 근데 햇살은 안 그래요. 받을 거야 말 거야. 신라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니 받아야죠. 심지어는 이마트가 자기네들이 햇살에 우리가 ESR이라고 PB 만들어 주세요. 그럼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마트가 파워가 셌으니까. 어떻게 됐냐? 아주 망했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ESR하고 햇살하고 놓으면 사람들이 ESR을 짝퉁으로 보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 햇살가 진짜다. 브랜드라는 게 바로 그런 힘이라는 거죠. 고구마가 아니라 그런 특정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특정한 브랜드가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품질만 관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유통업체한테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이 포장하는 방법에 따라가도 이 포장재만 하더라도 고기는 한번 딱 썰면은 한 4일에서 5일밖에는 판매 못 합니다. 냉장실에 놔두면 한 달 이상 가요. 근데 저걸 썰어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매장에 나왔다? 그거는 4, 5일 안으로 폐기해야 돼요. 이미 칼 다 버리면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포장해버리면은 한 달도 갑니다. 심지어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생고기인데 6개월 가는 고기도 있어요. 완전 진공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딱 잡아가지고 걸어놔요. 상온에다가. 즉, 물류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품화 작업을 한다면은 상품의 품질까지도 훨씬 높아지고 폐기도 줄어들고 브랜드를 만들어버린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가 과연 진짜 그 물류인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물류가 바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게 컨테이너인데 그 CA 저장고가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CA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었어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거는 수출할 때 쓰는 20피트, 40피트짜리 그런 용도로 거대한 박스인데 이 박스에다가 이 CA라는 설비를 달았더니 보십시오. 여기에 대조군. 딱 보름 정도 지나니까는 사과가 썩어버리는데 여기는 보름 지나도 멀쩡하죠. 사과뿐이 아니라 뭐 버섯이 됐던 감이 됐던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다시 수출을 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물류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